안녕하세요.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재혼에 대해서 저재혼이 가능한가요? 이 질문이 가장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혼과 재혼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초혼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희망해야 하는 쪽이 많고요. 재혼은 실패했던 그 결혼을 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런 사람은 빼주세요 하는데,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이 전 배우자가 무능력해서 이혼한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재혼이 가능하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능력 있는, 그리고 이왕이면 멋진 그런 남자분하고 레벨을 업해서 재혼이 가능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레벨 업해서 신데렐라 결혼을 하시는 재혼분들 의외로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왜 그러냐면 재혼은 초혼 때와는 달리 집안이나 학벌이나 직업보다는 여성 본인이 정말 아름답고 성품 좋고 그런 경우 집안이나 학벌이 조금 빠져도 초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신데렐라 결혼이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서 있는 자리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의 나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높게만 보려고 하는데, 저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앞뒤를 둘러보면서 역지사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재혼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예를 들어 수백억 넘는 자산가랑 한 그런 경우도 본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의사라든가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된 분들이 특징이에요. 그런데 요번에 소개드릴 여성은 나이는 42살이었고요. 여성분 자체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. 제가 재혼에서는 본인한테 주력한다는 건 뭐냐면 집안이나 학벌이나 직업은 좀 2순위로 보더라도 여성분 나이하고 외모하고 성품하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자녀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자녀가 무출산인 경우가 출산보다는 쉬울 거고요. 출산한 중에서는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전 배우자가 양육해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이 재혼 시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뿐이면 더 수월하겠죠. 그죠? 그런데 요분 같은 경우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자녀 수에도 중요하고요. 또 딸이냐 아들이냐에도 중요해요. 근데 이 여성은 정말 젊어 보였어요. 자그마하고 여성스럽고 상당히 예쁘시고 한 35 처녀 같았어요.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대기업 다녔었고요.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집안도 그렇고 좀 그래서 전 배우자가 좀 그냥 그랬더라고요. 근데다가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,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지만 본인은 아주 예쁘기도 하고 똑똑해서 대기업에서 회계팀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혼한 이후에 연하인 바로 위에 그 상사인 팀장님하고 연애를 거의 2년 넘게 했더라고요.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본인들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느 부모가 아들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팀장이고 이런데 연상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딸린 그런 여성하고의 결혼을 반가워하겠습니까? 그래서 그쪽 어머니까지 막 와서 만나갖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결국 이래서 두 분이서 이별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참 내가 속상한 게 남자분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. 근데 이 여성분은 자기 윗상사를 어떻게 보겠어요. 그래서 퇴사를 하고
똑똑하고 지혜로운 만큼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친정집에 살았는데 그 친정집도 그 집 하나예요. 근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팔고 또 다세대를 대출을 껴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회계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집 하나도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. 근데 이 여성분이 저는요 너무나 무능력한 남자랑 해서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. 그런데 저가 나이도 40대고 그리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좀 열어도 가능합니다. 그렇더라도 남자분들이 저를 만나기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서 쉽지는 않겠죠 선생님.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짠하고 아팠어요. 그리고 제가 촉이 왔어요. 이분은 될 것 같다. 어떤 분들이 결혼을 잘하냐고 방송에 나가면 물어요. 저는요 겸손하신 분들이 결혼이 잘 된다 그러거든요. 이 여성은 본인의 그 조건을 다 알고 상당히 겸손하신 거잖아요. 그래서 미팅이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다.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다. 한번 해보자. 제가 이렇게 돼갖고 가입을 받고 미팅이 시작됐는데 남들 한 명 만날 때 정말 이분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어요. 근데 만나고 나면 미팅 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. 여성분이 지혜롭고 그래서 그러다가 한 7, 8명 만났나? 어떤 분하고 결혼했냐면요. 이분이 무조건 높게도 안 봤어요.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상위 1%의 자산이 50억이거든요.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VIP, VVIP, 로얄회원이 많은 걸 아시고 무조건 높게 보세요. 심지어는 100억도 별로 이렇게 가당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상위 1%의 자산이 52억이에요. 그래서 이 여성분은 희망하시기를 재력 있는 분을 희망하신 게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10억이 안 되니까 남자분은 20억, 30억 정도면 더 좋겠어요.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 미팅을 할수록 여성분 미팅 후기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했냐면 재산은 한 7, 80억 정도 되고 회사 2개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성실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또 학교를 부산으로 가서 본인에게 양육권은 있지만 이미 대학생이고 독립했다고 봐도 돼요. 근데 이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만나서 너무너무 코드가 맞고요. 그 다음에 재혼은요 중간에 자녀들 런칭을 해요. 왜냐하면 초혼 때는 부모님께 허락해 받아서 축복된 결혼을 하듯이 재혼은 자녀들이 결사반대하면 결혼하고 살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자녀들을 런칭을 하는데 자녀들을 보고 나서 이 남자분이 너무너무 아이들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정갈하고 지혜로운 이 엄마가 빤듯하게 키워갖고 아이들이 속이 얼음 같아요. 정말 철이 났다 그래야 되나?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남성분 집이 원래 40평대였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60평대 아파트로 옮겨갖고 다 같이 행복한 결혼을 했거든요. 따라서 여러분들 신데렐라 웨딩이라는 건 똑똑한 결혼은 나보다 한 단계 정도 괜찮은 남자, 며느리는 하나 아래로 보고 사이는 하나 위로 보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모든 여성은 내가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한 단계 또는 살짝 2단계 정도 능력 있는 그런 남성을 만나는 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에 좋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나 눈 똑바로 뜨고 똑똑한 결혼을 하라 그래요.
그런데 내가 갖추고 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너무나 레벨업을 해서 다들 신데렐라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신데렐라 결혼이라는 게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 가까운 분하고 했기 때문에 신데렐라 결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또 어떤 의사분은 뭐 1000억대가 넘는 분하고도 했어요. 근데 그분이 또 갖추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상대적인 거니까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 재혼 가능한가요? 그거는 정말 저희가 만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입기간 동안 꾸준하게 만나게 해주는 거고요. 애프터가 되고 교제가 돼야 결혼이 되잖아요. 저희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일륜지 대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두 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나봐야 안다. 저희는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다. 그러나 재혼 많이들 하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재혼에서도 신데렐라 결혼이 가능한가? 많은 분들이 자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데렐라 결혼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. 이상 결혼 전문가 김경애였고요. 여러분께서 재혼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여기로 전화주세요. 이상입니다.